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침내 6%대까지 올라섰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서는 7, 8월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6% 물가 비상, 그리고 달라 새 경찰청장과 뜨거운 지구, 마지막 독립기념일 비극으로 꼽았습니다. 자, 먼저 경제 소식입니다. 1998년 IMF 이후 첫 6%대 물가 상승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농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을 밀어올리면서 전체 물가가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우리는 중국집에 최고 저기한 게 식용유, 밀가루, 양파. 밀가루도 저놈의 전쟁 때문에 밀가루 시킬 때마다 매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3,000원, 5,000원씩 밀가루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가등로도 10만 원이 넘으니까 보통은 지하철, 버스 많이 타고 다니죠. 네, 6%라는 절대적인 숫자도 문제지만 꺾이긴커녕 더 가팔라지는 속도도 걱정입니다. 자, 올해 1월 3%대 중반 수준이던 물가 상승률, 3월에 4%대, 5월에 5%를 찍더니 6월에 곧장 6%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품목별로 상승률도 보면요. 속된 말로 좀 미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석유류, 기름값이 39.6%가 올랐고요. 이어서 전기, 가스 요금이 9.6%, 또 우리네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외식 물가 8%가 뛰어올랐습니다.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피자요. 저희 37,000원. 그냥 해마다 점점 오르는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시켜도 2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네, 그래서일까요? 요새 들어 회사 구내식당만 가면 만석입니다. 바깥에서는 한 그릇에 10,000원이 기본인데 구내식당은 그나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자 JTBC의 구내식당 식단입니다. 네, 보시면 쌀밥과 불맛 제육볶음, 김치 콩나물국에 햄 감자채 볶음,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도 더해졌습니다. 자, 주재료인 이 돼지고기 18.6% 올랐고요. 배추, 김치, 국에도 들어가죠. 35.5% 올랐습니다. 감자채에 들어가는 감자 38.8% 폭등했습니다. 자, 이걸 다 각각 따로 사 먹는다. 네, 양은 더 많겠지만 분명 10,000원 가지고는 장보기 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물가에 지갑이 다칠라 대형마트와 편의점들은 최저가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반값 양파, 반값 도시락, 소비자 입장에선 나쁘지 않지만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되겠죠. 요즘은 몇 가지 사면 그냥 여기서도 5만 원은 좀 넘죠. 저는 과일 같은 것도 금방 샀다가 다시 놓고 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 8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 물가가 7%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나오는데요. 이번 달부터 인상되는 전기, 가스 요금이 반영되는 데다 휴가철 수요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밟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반기에 전기가스 인상도 예정돼 있고 수입 곡물 단가도 더 오른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입니다. 또 민생에 어려움을 더는데 공공 부분이 앞장설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을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 대표적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고요. 또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개별 소비세 등 세금을 전방위적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자, 국회도 움직여야겠죠. 원구성 협상의 정쟁만 이어가다 소중한 한 달을 개점 휴업 상태로 허송세월했습니다. 어제서야 가까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뒤처진 민생 경제의 시간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민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와 협력을 촉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요. 여야가 원구성 협상 조건으로 내건 것 중에 민생 관련 없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장 찾아오는 데만, 거대 야당은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에만 골몰했습니다. 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1,000여 개인데요. 대부분이 민생 관련 법안입니다. 자,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달라달라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최근 누군가와의 차별화를 꾀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의 날선 질문에 적어도 난 땡땡과는 달라를 외치고 있죠.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인사 실패라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죠. 첫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이 장관 인사 교통 정리에 나섰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고요.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오늘 직접 임명장도 수여했습니다.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또 사법연수원 동기 출신이죠. 송홍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는데요. 곧바로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8년 전 제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너는 외모가 중상이고 너는 중하다. 이러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성희롱 발언도 잘못된 거죠. 예,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하더라도 성희롱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또 그 피해자라는 분이 용서를 해줬던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네,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과거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문 냈습니다. 자, 오늘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또 자처했는데요. 만약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낙마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학생들에게 한 사과는 진심이었고 드릴 말씀이 없다.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죄송할 뿐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가뜩이나 국정수행 긍정과 부정평가가 뒤집힌 데드크로스 상황입니다. 계속 불거지는 인사 논란 하나도 도움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적어도 전 정부보다는 낫다란 대통령의 반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거를. 네, 사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이 반문이 아니라 반성이지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 인정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달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 윤 대통령 본인이 전임 정부의 장관급 인사,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자칫 셀프 디스가 될 뻔한 발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죠. 5년 만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탄생한 정부니까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하고 어떻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낫다 하는 그때의 강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세 번째 픽 가겠습니다.
새 경찰청장입니다. 이 사표를 쓴 김창룡 경찰청장의 호임이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으로 윤익은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자, 경찰대학교 출신이고요. 서울청 정보과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현재 김 청장의 업무대행도 맡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엄중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임 경찰청장은 이제 경찰 전체를 아우를 만한 리더십과 조직 내부의 신망을 받고 있는 분을 최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제가 제청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을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면서 릴레이 삭발식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윤 내정자가 취임한다면 우선 혼란스러운 조직 분위기부터 수습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경찰관들 수사권 권한이 굉장히 커졌다, 비대해졌다 그러는데 수사 우리 했던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진정으로 우리 경찰 통제를 하고 싶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면 돼요. 자, 네 번째 픽입니다. 뜨거운 지구입니다. 폭우 직후 폭염이라니 요새 정말 외출하기가 무섭습니다. 북한도 사정이 비슷한데요. 평양과 사리원, 개성 등의 주요 도시에서 30도가 넘는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확실히 올해는 이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이 지난해하고 달리 이 장마가 빨리 와서 습도까지 높아지니까 정말 이 날이 무덥구만요. 밖에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더러워가 막 달아올라서 그런지 몸도 따갑고 빨리 서늘한데 가고픈 마음뿐입니다. 자, 한반도뿐 아니라요. 온 지구가 뜨겁습니다. 7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이탈리아에선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북부 알프스의 돌로미티 산맥에서는 빙하 덩어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최소 7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탈리아를 강타하고 있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만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독립기념일 비극입니다. 네, 7월 4일 독립기념일 축제가 열리던 미국 시카고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7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는데요. 네, 범인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퍼레이드 행렬을 향해 총을 난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20마리 넘는 총성이 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이어지자 주민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는 모습인데요. 현장에는 수백 개의 간이 의자와 텅 빈 유모차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출신인 22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질 않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